핫한 원격 진료에 대해서 네, 원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. 네. 사실 너무 이제 첨예한 문제이긴 네. 한데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현재 이슈에 대한 것을 네. 잠깐 정리를 하고 제 생각을 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이제 반대하는 쪽 의견들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로 저는 큰 이제 흐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네. 네. 하나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차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무한 경쟁, 그렇죠. 각자 동생해야 되는 네, 의료 맞습니다. 시스템이었는데 네. 이게 원격 진료마저 열려버리면 네. 예전에는 불편해서 서울대병원 못 가고 대학병원 못 갔던 환자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. 그럼 이제 1차 진료기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건 시민단체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의료 영리화에 대한 걱정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.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환자 의사 간 원격 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. 법이 되지는 못했지만요. 그래서 법안들을 쭉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으로 원격 진료는 기본적으로 1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모든 환자 다 대상은 아니고 재진 환자 대상으로 한다라는 네. 것이 이제 기본 개념이었어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1초 진료병원밖에 못하니까 뭐 대학병원이랑 크게 경쟁할 건 없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그러면 1차 진료기관 내에서의 경쟁이었거든요. 왜냐면 환자하고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럼 누군가는 콜센터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원격 진료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재진 위주로 간다면은 제가 보던 환자 계속 보는 거니까 사실은 그 서로 다른 의사 간에 크게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의료 영리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건 사실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한 문제죠. 예. 왜냐하면 의료 영리화라는 것은 누가 외부에서 의료기관에 뭐 투자를 해서 의료 수익을 이제 뭐 회사에서 가져가고 이런 문제인데 원격이라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건데 다만 그 의료 영리화라는 그 주장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원격 진료가 열리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이 하나가 나와서 걔네가 어떤 환자들이 어디로 가고 이걸 다 결정을 해버린다면은 걔네가 사실상 의료 영리화나 마찬가지 아니냐. 진료 한 건당 5%씩 10%씩 걔네가 돈을 뜯어가면 네. 그게 의료 영리화지라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역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재진 환자 위주로 간다는 것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. 왜냐하면 재진 환자 위주로 온다면은 플랫폼이 저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. 어차피 저를 보는 환자가 저한테 온 거고 플랫폼이 해준 것은 새로운 환자를 저한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원격 진료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. 이미 현재 진료 현장에서 저희가 뭐 전자의무기록 같은 거 이미 쓰고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내고 쓰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사실 그런 시스템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어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힘을 못 가질 겁니다. 그렇다면은 그 의료 영리화에 대한 이슈도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.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짜기에 따라서 그런 좀 의문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, 근데 다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은 큰 반발 없이 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일부 부처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를 그러니까 보건을 잘 모르는 부처들에 계신 일부 부처에서 좀 성급하게 무슨 뭐 같은데. 뉴딜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딜? 그럼 누군가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누가 어디서 뜯어가는 거야?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이미 만들어버리신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. 좀 성급했구나.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없이 자연스럽게 가서 설득을 했으면 하는 또 쉽게 갔을 이번 수 기회가 있습니다.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인 건 저는 맞다고 물론이요. 보는데요. 예, 근데 그리고 또 예. 요새처럼 예. 또 의료계한테 또 고마워한 적도 없어요 우리 예, 사회가. 예. 그래서 네. 이번 기회 논의하기는 참 좋다고 네.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좀 조심스럽게 네. 논의를 한다면 좀 해볼 수 있을 예. 것 같고 다만 잘 모르는 부처에서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설레발을 좀 안 쳐주셨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의협이나 병역도 조금 이제 입장이 많이 옛날보다는 네. 완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. 예, 실제로.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같고요. 과거처럼 그냥 막 결사반대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네. 세상이 자꾸 변해가니까. 네. 실제로 어떻게,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네. 환자 일본도 주치 제도는 없습니다. 네.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를 일단 보는 거고 재진 환자를 볼 때 최소한 6개월 동안 본 환자들 대상으로 이후에 원격 진료.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자에 대해서 잘 안다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
이제 그렇게 그것도 가는 한 방법이 거죠. 되겠네. 우리도 A시당 좀 만성 질환자들 위주로 원격진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 음. 거였고 해서 일단 대상을 좀 제한하면서 아까 저 재진 환자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. 뭐 원격 진료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디까지나 건강 네. 오프라인 진료가 있고 네, 그다음에 네. 뭐 온라인이나 원격을 네. 같이 가미해서 유연하게 진료를 하자는 거지. 네네. 네, 온라인만 진료를 하자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럼 아까 뭐 콜센터를 그러면 좀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예. 많은 세상이니까. 근데 또 그 법안에도 사실 네. 그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건 금지하는 예, 거예요. 그걸 막기 위한 네. 안들이 이미 다 그러면 들어가 좀- 있어서. 옛날에 그 뭐죠 아파요닷컴 생각이 아, 나요. 예, 아파요닷컴. 네, 그자 쓰라린 기억이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 48만 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응급질환의 경우 네. 이제 열나거나 아이들이 밤에 열날 때도 근데 원격 진료에 대한 좀 허용은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이게 만성 질환이나 네. 그런 뭐 그런 제한된 한 질환이 네.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재진보다는 초진을 일단 빨리 네.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그런 경우가 좀 델리키트하네 그것도. 네, 문제가 있을 네.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열이 밤에 열나는데 애를 갖다 어. 응급실에 가야 될지 안 갈지를 갖다가 네. 원격 의사가 만약에 그걸 좀 판단해주게 하면 일반 입장에서 참 좋은데 삐딱해서 잘못 판단하면 큰일로 재앙으로 연결됐을 수 있는 소지가 예, 많은데 그런 문제는 또 보험에서 네. 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네. 또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. 네. 네. 아까 그 신전도 그거는 등산객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응? 그 미리 그렇죠. 알면 네. 중간에 등산을 중지할 수 있잖아요. 예, 예. 네, 네. 아니 인공지능을 이제 담당하시니까 네. 그런 것 좀 널리 알려주십시오. 그래야 되겠네요. 적극적으로. 실제로 그래서 등산 인어 중에 네. 나노 슬레드를 깔아가지고 그 자체가 센서인 옷들도 있더라고요. 예. 그거 입고 가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게 뭐 인프라가 또 받쳐져야 예. 되니까 예. 자, 옷만 있다고 되는 예, 게 아니라 뭔가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 그걸 도와주는 또 누가 인공지능도 있어야 모니터링 할 건지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 쉽게 해결되는 윤 문제는 팀장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? 네. 8시간 지나가죠. 중국의 원격 진료. 중국도 원격 진료 열심히 어, 많이 인상 하죠. 훨씬 많이 해요. 네. 네.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? 저는 질문만 제가 잘 모르는. 한국에서 아니면 네, 한국과 중국도 예. 가능할 수 있다고. 국가 간에요? 국가 간의 네. 원격 진료. 이게 좀 사실 이게 법적인 이슈가 역시 있을 것 같고요. 네. 기술보다는 네. 예, 이게 이제 그 나라 환자를 누가 진료할 수 있을 것이냐. 네. 예,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옛날에 원격 진료를 너무 결사 반대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네. 선생님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틀어 막았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교포의사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저희가 처방권을 한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으니 중국 의사분이 처방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모든 걸 꽁꽁 맨다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밤에 열났을 때 상담 같은 거를 그 중국에 있는 한국어 쓰시는 의사분들이 상담만 해주는 걸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, 기술적으로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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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분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한국 의사는 한국 환자에게 이런 말씀 사실 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한국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 환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아마 또 다른 타입의 국경 없는 의사회가 네네. 알겠습니다. 하여간 뭐 얘기를 듣다 보니 하도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예, 그냥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. 네네. 좀 아쉽지만. 예, 아쉽지만 여기서 선생님을 놔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 주제는 잠깐 예고를 해주세요. 뭐 정신과 관련된 우리 부부의 세계의 어떤 정신적인 뭐 분석 이런 거 아. 재밌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. 재밌어요. 영어로 패시네이팅 해본. 네네. 제가 의대 후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 날 부부의 세계. 네, 부부의 세계 한번 기대해 주시죠. 야한 얘기는. 19금이에요. 네네. 네,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또 네,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원격 교류는 상당히 필요성 느끼지만 이게 의사분들 참 예. 항상 네.